안녕하세요. 상수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유진입니다. 이렇게 융합 한의학회 첫 학술대회 진행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IND 승인을 한 건 받은 과제가 있어서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립선 비대증 사실 노령화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사실 아직까지 심각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노령의 그 남성분들을 만나게 되면 중년 이상을 만나면 너무나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2024년에는 한 5조 원 정도 규모를 예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현재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사용되는 비뇨기과에서 치료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알파 블로커랑 5알파 이니비터 두 가지를 씁니다. 즉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과 요도의 기능을 개선하는 약을 콤바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도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제제들이 사실 갖고 있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성기능 저하라든지 전립선 암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다른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립선 비대증 찾아보면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동국제약에서 지금 계량신약 3상을 7월에 IND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약을 그냥 아예 복합제로 하나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니즈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도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또 식품인데요, 이건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남진 가수가 광고를 해서 대박이 난 제품이고요. 제가 생산하는 공장 사장님을 아는데 만드는 속도가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고 소팔메토에다가 옥타코산올 두 가지 기능성 식품 소재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미리 돈을 내고 한참 기다렸다 상품을 받을 정도로 아주 대박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립선에 대한 그런 니즈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핫한 것들이 디지털 신약 분야잖아요. 한의학보다는 이미 양방에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신약 혹은 진단 방법, 이건 사실 진단 방법에 가까울 것 같은데 집에서 앱을 깔아서 남성 스스로가 소변을 보면서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저의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전립선 비대 실험을 쭉 해오면서 한약 제제 개발 사업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한번 과제를 받아봐야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동의보감에 있는 과감내보안이라는 처방을 그대로 처음에 들고 왔습니다. 처음에 처방 찾을 때 사실 양웅호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그 연구실에서 책 뒤지다가 찾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이제 이 약어를 HBX5라고 얘를 이제 했고요. 9개의 약제로 사실 돼 있어요. 보시면 다 보양약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처방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보건산업진흥원의 그 한약제제 개발 사업으로 IND 승인을 목표로 과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하원제약하고 둘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양리 연구 제가 하고 하원제약이 이제 제형화나 그리고 이제 비식법 같은 것들을 하는 것으로 분담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하기 전에 당연히 동물에서 양리효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사용했던 동물 모델은 지금 현재도 전립선 비대증에 가장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전립선 크기를 키워주는 모델이고요. 내재되어 있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테스티스를 캐스트레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완 절제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4주 동안 테스토스테론을 과부하를 일부러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립선이 4주 후에 굉장히 이렇게 크기도 늘어나고 충혈이 돼 있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크기가 몸무게 대비한 크기만 보면은 막 6배 이상 일반 컨트롤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피나스테라이드를 포지티브 컨트롤을 하고 제가 과감내원 HBX5를 주었을 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전립선 자체의 상피 조직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H&E 스테이닝 같은 걸 했을 때도 두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늘어났다 줄어든 것을.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호르몬들인 DHT나 5알파 리덕테이즈 그 효소들도 역시 줄어들고, 또 안드로젠 리셉터 단연히 조직 내에서 감소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이제 양리적인 효능을 보기 위한 그런 연구였고요. 관련해서 뭐 PCNA 같은 것도 확인하고, 또 전립선 비대를 제가 하면서 계속 관찰한 게, 비대가 되면 굉장히 충혈이 심하게 되고 또 그 부위에서 염증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염증 관련 마커들이 늘어났다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요. 또 전립선 세포가 원래는 정상 상황에서 리뉴가 돼야 되는데,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면서 리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비대의 상태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팝토시스와 연관된 마커들을 확인하는 것까지 이제 기존으로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고 논문을 낸 후에 이제 1차 연도를 되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9개의 한약을 넣고 제재를 만드는 것이 정말 가능할 것 같으냐, 제약회사가 원하는 반영, 기시법을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붙였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반영할 것인지 이대로 갈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우리가 되겠다고 제약회사가 제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2년 동안 했던 걸 다시 얻고 다시 시작 처음부터. 이제 9개의 약제 중에 그러면은 시작은 여기서 했으니까 어떤 게 가장 효능을 보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이제 물음표를 두고요. 그 당시 사실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 전립선의 일반적인 정상세포인 전립선 상피세포와 기지의 스트로마셀하고 에피델리아 셀라인 두 개를 구해서 DHT로 이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상의 그런 전립선 비대 상태처럼 이 세포들이 자극을 받고 안드로젠 리셉터가 좀 늘어나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다 해볼 수가 없어서 동물에서 일단 이 시스템을 가지고 DHT로 자극을 한 다음에 AR을 줄여주는 약제를 스크리닝을 했고요. 제가 정했던 것은 이제 2개의 셀라인에서 둘 다 좀 억제하는 것을 골라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산수유하고 그다음에 보골지 2개가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즈닝을 찾고, 약간은 억지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HBX6라고 해서 2개만을 가지고 확 줄어들었어요. 사실 이 중간에 뭐 2개의 조합으로도 해보고 3개의 조합으로도 몇 가지 조금 더 스크리닝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생략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면 전립선 비대 모델을 돌려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우스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전립선 모델들은 보통 레트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은 전립선 크기 워낙 작기 때문에 마우스에서 하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손에 있고 세팅이 된 상태라서 마우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마우스 모델로 BPH 유도하면 역시나 이렇게 이제 충혈이 되고 전립선이 약간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되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데 굉장히 슬라이트한 무게로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우스의 전립선 비대 모델에서는 이렇게 전립선 상태를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통 페이퍼에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상태를 보면 오히려 좀 더 관찰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이 BPH 같은 경우에 확 조직, 상피 조직들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두께들이고, 이 HBX6 새롭게 조합한 것에서는 약효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같이 걸어준 실험군으로는 기존의 9개짜리 처방을 같이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좋거나 이것만큼 좋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2개로 가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 연구도 조금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뭐 다른 마커들도 좀 같이 가졌고요. E2F1이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좀 다르게 보고 한 것도 특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9개의 한약으로 다 전립선에 걸어서 특허를 내놨더니 전립선 비대 하는 분한테 제가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무슨 특허만 내려고 하면 다 네가 걸어놔가지고 내가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조금 다른 새로운 기전을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기전으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특허가 등록이 됐고요. 논문도 이제 퍼블리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벽에 부딪힌 게 여기까지 리딩을 만들었는데 식약처에서 IND 승인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자주자주 오송에 갔는데요. 저희에 해당하는 것은 자료 제출 의약품이었어요. 간단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정말 간단할 것 같아서 이 함량 증감 복합제, 그러니까 동의보감 원방에 있는 것을 용량을 조절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쪽에서 다행히 좀 이제 받아줬는데, 여기 보시기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보이는 것 중에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또 좀 줄여줬으면 했던 분야가 이 4번 부분인데요. 4번 자료는 자료 리스트들이 이제 시약청에 가면 다 나와 있는데요. 독성에 관한 자료인데, 사실 이 자료 제출 의약품은 독성 부분이 굉장히 간단해서 단해 독성만 보통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 자료상에는 단해 독성만 동그라미이고 반복이나 유전 독성은 세모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상담을 했더니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액이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끝까지 좀 한번 우겨봤는데 잘 안 됐고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도 단해 투여 독성, 반복, 유전 독성 세 가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원료 의약품에 대한 자료나 다른 제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잘 준비를 해줬고요. 그래서 몇 차례 갔던 상담 결과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이 HBX6에 대한 용해도 이런 것들 원재료에 대한 그런 파트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얘를 이제 용해성 같은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녹는다 정도 용해성을 보고 이제 정제, 최종적으로 플라시보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정제로 제형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정을 다 제약회사에서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상은 한갈색, 갈색을 가립을 혼합한 후에 정제 형태로 만들었고 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립을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성분들은 이제 각각 두 가지 한약재 한 가지당 두 가지씩, 그래서 이렇게 모로니사이드와 로가닌, 푸소랄렌, 이소푸소랄렌을 기준으로 해서 기식 스탠다디제이션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서울시아로라는 곳에서 같이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혹시 지금은 여기 약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제재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저 지금 엄청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제약회사가 사실 핸들링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 CRO랑 제약회사가 거의 한 몸이 돼서 같이 했고, 저는 거의 밖에서 좀 지켜보는 상황으로 이걸 다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CRO랑 조금 상의를 하고, 실제 임상 실험을 그럼 다 맞게 될 그런 임상의하고, 사실은 이 융합학회의 취지와도 굉장히 맞게 되고, 이런 학회가 기존에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텐데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준 부분은 이렇게 더블 블라인드, 그다음에 플라시보 쓰고 12주간 제 이상의 임상으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임상 계획을 잡았고요. 총 5번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임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립선 비대 나오니까 평가해야 되는 항목들, 5번 비지팅할 때 평가해야 되는 항목들을 보면은 IPSS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프로스테이트 심텀 스코어, 그리고 QOL, 이거는 이제 설문지 내가 정말 얼마나 만족하는지. QOL 정도는 한방병에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세 가지가 반드시 매번 비지팅할 때 측정해야 되는 MFR, 요속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V는 프로스테이트 볼륨이라고 하는 이제 초음파로 직경을 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VR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더 스캔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래서 결국은 양방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IND 승인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막상 이것을 이제 수행하려고 돈을 어디서 좀 받아오든 어떻게든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양이들은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거를 단독으로 양약을 주지 않고 이것만 주는 임상시험을 내 병원에서 할 수 없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마음이 맞는 저희 이제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대 그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인볼브 돼 있었다면 이걸
애초에 한약제제니까 컴바인으로 계획을 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임상실험하는 게 조금 환자한테 양약을 주지 않고 그냥 한약만으로 하라고 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임상실험을 할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하고 잘 디자인을 해서 개발을 훨씬 좀 용이하게 임상시험을 만약에 정말 이게 그 콤바인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난 거였으면 돈을 안 받고라도 해줄 의지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조금 이제 연구비가 있어야 같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연구비를 못 땄어요. 중간에 몇 번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실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3년 정도 수행하면서 이제 논문들 관련된 논문들도 쓰고 특허 같은 것들도 제가 좀 되겠고요. 앞으로 목표는 임상시험을 이걸로 가든지 아니면 제약회사는 사실은 이걸로 이제 식품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네, 더 논의를 좀 더 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저희 원주에 저희 상지대학교 있는데 저희 연구원들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 박사과정인 진보람 선생하고요. 제 옆에 있는 진보람 선생하고 김효정 선생이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실험실에는 대부분 한약사 선생님들이 있고요. 한번 봉사활동 갔을 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의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필리핀 간호사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다 좋은데 성별이 다 여성 실험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종으로 만들 때는 혼합해서 제약회사 다 만들어 와서 다시 실험도 수행했어요. 네네, 부사진 과제로 저희가 한번 냈었어요. 저도 이제 산업계열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들은 산업화 관련해서 BR&D를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그냥 산업화를 위해서 조금 더 자유롭고 과제도 잘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강원 지역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R&D가 아니고 네네네. 스타트업이나 한참 그런 쪽에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를 이 실험할 때 쭉 썼고요. 네, 제가 식품 하려고 했을 때 소팔메토 같이 걸어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나머지는 써본 적 없어요. 아, 피나스테라이드에 비해서요? 피나스테라이드에 비해서 한약제들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피나스테라이드가 원래 임상에서도 온셋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원래.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사실 듀타가 더 강하다는데 일부러 포지티브 컨트롤 피나로 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농도는 결국은 이 두 개는 훨씬 올라간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제가 따로도 다 논문에 써봤는데 다 효과가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이 모델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건지 다른 기전용을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재 연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보여주신 안효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